그 탁기 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좀 했는데 뭐냐면 리액트에서 라우터를 그 리액트 라우터보다는 요즘 Next.js 그 앱 라우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Next.js 라우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할까 그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근데 Next.js가 생각보다 덩치가 매우 커요. 라우터 기능만 다루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프론트엔드 수업의 그 눈높이가 그 좀 리액트 초급인데 Next.js는 얘기할 게 많아서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리액트 라우터로 그 수업을 할 거예요. 라우터. 이거 싱글 페이지 앱,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이슈가 나왔죠. 그 프론트엔드 앱은 싱글 페이지 앱이어야지. 그런데 Next.js로 넘어가면 좀 얘기가 많이 달라. 뭐 서버 컴포넌트도 나오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그래도 일단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프론트엔드 앱은 그냥 싱글 페이지 앱이다.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을 먼저 확실히 이해하는 게 먼저고 Next.js는 개념이 꽤나 다른데 뭐 그 얘기까지 해버리면 초급 수준을 확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초급 수준에서 싱글 페이지 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웠던 뷰 라우터하고 똑같이 그 리액트도 그 서버 컴포넌트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Vue.js에서 배웠던 개념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그런 서버 컴포넌트 이용하지 않고 Next.js가 어렵다는 얘기가 서버 컴포넌트 때문에 여러분이 초급 수준에서 Next.js 바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 부분을 빼버리고 얘기를 이제부터 할게요. 빼버리면 완전한 싱글 페이지 앱이 되고 그러면 그런 싱글 페이지 앱에서 라우터가 리액트에도 있는데 그게 리액트 라우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웠던 거하고 동일하게 여러 화면으로 구성된 프론트엔드 앱은 라우터를 이용해서 그 여러 화면을 구현을 하죠. 그래서 마치 사용자 입장에서는 웹페이지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웹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싱글 페이지에 그대로 페이지는 바뀌는 게 아니고 화면 컴포넌트만 바뀌죠.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우터 원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만들 뭐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그 다음에 라우터 라이브러리 설치, 리액트 라우터.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를 또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액트를 배운 다음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또 배울 수 있죠. 리액트 네이티브 기술이 리액트랑 상당히 비슷해. 거의 코드가 거의 같아요. 한 90% 정도 같아. 약간만 달라요. 리액트 네이티브가 뭐냐? 그 리액트로 그 안드로이드 앱 또는 아이폰 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지. 그래서 리액트를 배운 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배워서 앱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당연히 Next.js가 아니고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때문이라도 리액트 라우터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지.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은데 다음 학기 하이브리드 앱 과정에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 리액트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다음 학기 그 하이브리드 앱 강의 기획서를 잘 살펴봐요. 만약에 리액트 네이티브다. 그러면 충분히 수업을 수강할 가치가 있지. 많이 비슷해. 90% 정도 비슷해요. 약간만 다. 모바일 앱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10%는 달라야지. 웹하고. 그렇지만 모바일 앱인데 웹 프론트엔드 리액트 JS하고 90%나 같다. 이건 장점이죠. 그리고 실무에서 그 모바일 앱 개발할 때 리액트 네이티브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 만드는 게 크게 세 기술이 대세인데 당연히 그냥 기본 아이폰 프로그래밍, 기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그게 가장 한 40%, 한 50% 정도로 가장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앱 기술로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한 25%나 30% 정도. 그런데 그게 그 한 덩어리가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플러터. 구글이 만든 다트 언어로 플러터라는 기술이 있어요. 저 정인식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것 같던데. 플러터. 그리고 또 한 덩어리가 리액트 네이티브. 그래서 그 모바일 앱 만들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들 중에서 상당한 것들은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든 거 많아.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 그냥 기본 아이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그게 다 기본 아이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많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로 구현한 앱, 플러터로 구현한 앱도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오케이. 리액트 라우터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SASS 라이브러리도 설치하고 이건 읽어보세요. 이거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쉬운 얘기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SASS고 그런데 문법이 SASS 문법이 있고 SCSS 문법이 있고 이 라이브러리의 문법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SCSS 문법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건 표준 CSS 문법의 확장 문법이에요. 마치 그 우리가 지금 리액트 개발하고 있는 그 문법도 그 TSX 파일, 끝이 X로 끝나는 파일도 확장 문법이지. 마찬가지로 SASS도 CSS 확장 문법이야. 그래서 확장 문법은 트랜스파일 되어야 해요.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표준 문법의 파일로 트랜스파일 되어야 해요. 오케이.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화면 컴포넌트 구현.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화면 컴포넌트는 같은 디렉토리에 모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냥 취향이야.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야. 화면 컴포넌트를 구현합시다. 이렇게 화면 컴포넌트를 뷰스라는 디렉토리에 모아놓는 것, 그 다음에 화면 컴포넌트 이름 뒤에 뷰라는 이름을 뒤에 붙이는 것, 이건 그냥 내 개인 취향이고 꼭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화면 컴포넌트와 화면 하나를 나타내는 컴포넌트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조그마한 뭐 다이얼로그랄지 뭐 조그마한 그냥 화면의 일부분 컴포넌트가 있죠. 그런 건 좀 구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이건 이것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들 하는데 그 화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보통 저 디렉토리에 모아놓죠. src 밑에 컴포넌츠라는 디렉토리 밑에. 그래서 그러면 화면의 일부분 컴포넌트를 여기에 다 몰아 넣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화면의 일부분이 아니라 화면 컴포넌트는 그냥 src 디렉토리에 넣어놔도 되겠지. 그래도 구별이 되니까. 어쨌든 화면 전체 컴포넌트랑 화면의 일부분 컴포넌트는 좀 디렉토리 위치를 좀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앱 컴포넌트 여기 헤더. 자, 이것도 화면의 일부분 컴포넌트죠. 이 헤더도. 그 초급자가 오해하기 쉬운 게 각 컴포넌트는 각각 따로 소스 코드 파일에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파일 하나에 그냥 컴포넌트 여러 개 다 구현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헤더 컴포넌트, 그 화면의 헤더 부분을 구현한 컴포넌트. 그 컴포넌트를 잘게 쪼갤 때 파일까지 쪼개야 된다면 손이 많이 가지. 그런데 파일은 쪼개지 말고 그냥 저것처럼 함수만, 컴포넌트 함수만 쪼개는 것이 저건 손이 많이 안 가죠. 그리고 손은 많이 안 가면서 렌더링 측면에서 이렇게 쪼개는 게 좋아요. 렌더링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렌더링 단위가 컴포넌트 단위니까. 그리고 렌더링 최적화가 렌더링 할 필요가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부분은 렌더링 안 하는, 변화된 부분만 렌더링하는 그런 렌더링 최적화를 리액트 엔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컴포넌트들을 저렇게 좀 쪼개놔야 꼭 필요한 부분만 렌더링 되는 그런 최적화의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굳이 파일은 안 나누더라도 이렇게 컴포넌트 함수는 나누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헤더 태그, 그 다음에 nav
뭐 nav라고 읽어야겠죠. 뭐 navigation, nav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nav라고 읽읍시다. 이 nav 태그, 이건 표준 HTML 태그고, 이 그 nav 링크, 이게 리액트 컴포넌트인데, nav 링크, 이 컴포넌트가 그 A 태그를 출력을 해요. A 태그를 출력하는 링크,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링크 컴포넌트예요. 클릭해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내비게이션 링크 컴포넌트. 그 다음에 여기 nav, 이것도 표준 HTML 태그인데 이 내비게이션 링크를 묶을 때 사용하는 용도의 태그예요. 헤더도 표준 HTML 태그인데 화면의 그 헤더 부분을 묶으라고 있는 태그예요. 표준 HTML 태그, 헤더하고 nav. 그리고 nav 링크 컴포넌트가 A 태그를 출력하는데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여기 to 부분에 있는 to props 값이 URL이에요. URL. 그 URL로 바뀌어요. 현재 웹브라우저에 주소칸이. 자, 그렇지만 URL이 바뀌면 원래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이 경우는 안 그래요. 웹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 컴포넌트만 교체돼요. 즉 웹브라우저 주소칸의 현재 URL이 슬래시이면 화면 컴포넌트가 지금 여기 이 라우치 태그에 여기 라우치 태그에 화면 컴포넌트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path 부분이 URL이고 엘리먼트 부분이 화면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URL이 각각 이 path 부분하고 일치하면 그 해당 화면 컴포넌트가 이 부분에 출력이 돼요. 또 하나만 출력되겠지. URL에 일치하는 path가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저 폼 뷰, 어바웃 뷰, 노티스 뷰 저 세 화면 컴포넌트들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꼭 nav 링크 태그를 사용해야지 그냥 A 태그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A 태그를 클릭해버리면 페이지가 넘어가. 그러면 웹페이지, 프론트엔드 앱은 페이지가 넘어가면 재시작돼요. 리셋돼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니까 꼭 화면 컴포넌트 넘어갈 때는 A 태그가 아니라 이 nav 링크 태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nav 링크 이 컴포넌트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웹브라우저 주소칸의 현재 URL과 일치하는 그 A 태그를 출력할 때 그 A 태그에 이렇게 액티브 클래스를 포함해줘요. 그래서 현재 이 액티브 이제 CSS 서식 적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액티브 링크라고 보통 간결하게 액티브 링크 현재 URL과 일치하는 그 링크를 액티브 링크라고 얘기하는데 액티브 링크한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서식을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서식은 전혀 구현 안 했는데 실행해 봅시다. 서식을 전혀 구현 안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볼품없이 출력이 되죠. 그 버추얼 돔이 표준 HTML하고 약간 다른 점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준 HTML은 태그들이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질 때 다른 서식을 안 줘도 저렇게 아예 따다다닥 붙지는 않아요. 약간은 여백이 있어. 그런데 버추얼 돔은 보다시피 아예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홈 노티스 어바우트 A 태그가 3개인데 아예 그냥 여백 하나도 없이 딱 붙어버렸지. 이게 표준 HTML은 이 정도로 붙지는 않아. 그런데 버추얼 돔은 전혀 여백 없이 딱 붙어요. 암튼 뭐 모양은 형편없어도 서식은 형편없어도 기능은 작동하죠. 자, 노티스 링크를 클릭하면 노티스 화면 컴포넌트로 전환되고 어바우트 클릭하면 어바우트 화면으로 전환되고 다음 구현 시험은 이렇게 라우터 구현해서 여러 화면을 구현해야 돼요. 마지막 구현 시험은 라우터 기능은 이게 다야. 간단하죠? 쉬워요. 약간의 더 그 라우터 파라미터 관련 기능이 또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자, 오늘 남은 내용은 SCSS 서식이에요. 그 CSS 서식을 적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그래서 꼭 1번 이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했다가 회사 가서 굉장히 혼나게 될 거야. 그 마음에 드는 웹페이지 발견하면 그 디자인을 CS 서식으로 구현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 인간 같은 거 따라서 그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지고 여러분 풀잭을 하지. 근데 회사 가서 그러면 안 돼. 당연히 회사는 여러분이 좀 좋은 회사 들어갈수록 인간 어떤 강의에 디자인을 베껴가지고 회사 무슨 사이트를 만든다. 그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저작권 이런 것도 문제가 돼. 그래서 꼭 그 회사에서는 그 회사만의 그 독창적인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 안 걸리는 디자인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회사 여러분 사수나 팀장이 저 디자인 저렇게 바꿔라, 색깔 저렇게 바꿔라, 저 배치 이렇게 바꿔라 막 시키는데 그거 팀장이 디자인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장이나 팀장은 대충 그림만 그려주겠지. 이렇게 쓱쓱쓱 스케치해가지고 요런 배치로 요런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림대로 만들어야 돼. 즉 어떤 그림대로 여러분이 CSS 서식으로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기본 제공하는 서식만 가지고 만들면 처음에는 멋져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 라이브러리의 기본 모양대로 회사 사이트는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피한 짓이지. 그러니까 어느 좀 이름 있는 회사의 어떤 페이지인데 어떤 라이브러리의 예제 페이지 그대로 따서 만들었네.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어떤 웹페이지, 서비스 페이지는 그 회사의 얼굴이야. 그래서 꼭 1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서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거 연습을 꼭 해야 되고, 1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그런데 CSS 서식이 좀 타이핑할 게 많아. 약간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편하게 구현하고 싶다. 할 줄은 알겠는데 표준 CS 서식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 할 줄은 아는데 타이핑하기가 너무 귀찮아. 좀 간결한 방법 없느냐? 할 때 라이브러리를 배워서 간결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거의 표준 CSS 문법으로 그다음에 약간의 SCS 문법만 사용해가지고 지금 어떤 화면 디자인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헤더 부분의 서식을 검정색 배경, 흰 글씨, 그 다음에 액티브 링크에 이렇게 회색 배경, 이 정도 서식. 만 구현했는데, 자, 이 부분 다 표준, 거의 대부분 여기 구현한 게 표준 CSS예요. 이 콜론 루트, 이 실렉터, 이 CSS 실렉터죠. 콜론 루트 이 부분이 HTML 태그를 뜻해요. 자, HTML 태그는 웹페이지 전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표준 CSS 서식의 문법에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CSS 표준 문법으로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CSS 변수는 이름이 대시대시로 시작해야 돼. content width라는 이름의 변수고 값은 1000픽셀이고 그러면 서식 이런 거 디자인할 때 이 부분은 자주 바뀔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변수를 만들어서 한 대 모아놓는 게 좋지. 그럼 나중에 서식을 바꿀 때 그 변수 모아놓은 곳 가서 그 값만 바꾸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바뀌죠. 예를 들어 테마 같은 거 바꿀 때. 그래서 저런 사이즈 값 또는 저 컬러 값 이런 것들을 변수로 만들어서 이 콜론 루트 저기에 모아놔요, 보통. 그러면 테마 바꿀 때 그 변수 값만 바꾸면 되니까. 표준 CSS 문법이니까 알아두기 바라고 그렇게 만든 변수를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var 괄호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헤더 태그에 적용될 서식인데 자, 이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색.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 SCSS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헤더 태그 중괄호 안에 nev 태그가 이렇게 있죠. 이 말은 이 구조 그대로야. 헤더 태그 아래에 있는 nev 태그에만 이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장. 중괄호가 중첩되는 건 SCSS 확장 문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코드에서 확장 문법은 저 중괄호 중첩 부분만 확장 문법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유용한 기법이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지금 이렇게 하면 margin 값이 상하 margin은 0, 좌우 margin은 오토죠. 이 좌우 margin 오토이면 이 태그가 수평 방향으로 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웹페이지에서 뭔가 가운데 딱 위치하게 할 때 요 기법이 간단하죠. margin 여기 좌우 마진 값을 오토로. 그래서 지금 nev 태그가 부모 태그인 헤더 태그 안에 들어있는 nev 태그죠. 그러면 헤더 태그의 수평 방향으로 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좌우 마진이 오토니까. 가운데 위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헤더 태그는 기본적으로 블락 태그라서 블락 태그는 부모 영역의 가로폭을 다 차지해. 100%다 차지해요. 그래서 헤더 태그는 지금 웹페이지 가로폭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nev 태그는 맥스 width를 1000픽셀로 줬죠. 다 차지하지 않고 1000픽셀이니까 좀 작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인데 요 margin 값을 이렇게 주면 왼쪽 정렬이 아니고 가운데 위치하게 되죠. 뭐 패딩은 그렇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 플렉스 레이아웃이라고 여러분이 이거 공부해야 돼요. 플렉스 레이아웃이 많이 사용돼요.
플렉스 레이아웃에서 자식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나열되는데, 자, justify content, 그 자식 태그들, 플렉스 레이, 지금 nev 태그가 자식 태그들을 어떻게 나열할 건가?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나열할 거고,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가로 방향으로 나열이 되고, justify content, start. 그 가로 방향으로 나열할 때 시작점에 얼라인, 정렬해서 나열된다. 가로 방향의 시작점은 왼쪽이죠. 왼쪽 정렬한다는 얘기예요. 자식들이. 그리고 갭. 자식들 사이사이에 갭, 여백이, 한 글자 크기 여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lign items. 이 플렉스 레이아웃의 그 속성들인데, 서식들인데, justify content는 자식들의 나열 방향으로 어떻게 정렬할 건가고, align items는 나열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어떻게 정렬할 건가예요. 그래서 지금 수평 방향으로 나열하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스타트 정렬, 왼쪽 정렬, 그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센터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뭐 그다음에 사이사이 여백 이런 거 주기가 그 플렉스 레이아웃이 참 편해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 태그들이 얘네들이지. 그 수평 방향으로는 지금 왼쪽 정렬. 왼쪽이 여기에요. 왜냐하면 내부 컨텐츠의 width가 화면 가득이 아니니까 여기서 한 여기까지예요. 왼쪽에 붙었고 내부 태그의 왼쪽에. 그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가운데인 게 눈에 보이죠. 그다음에 갭, 한 글자 크기 갭도 보이고. 그다음 이건 A 태그에 적용되는 서식인데 nev 태그 안에 들어있는 A 태그죠. 그러니까 헤드 태그 안에 들어있는 nev 태그, 그 nev 태그 또 안에 들어있는 A 태그에 적용되는 서식. 이게 이 메뉴, 메뉴 링크에 적용되는 서식들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nev 링크 태그가 A 태그를 출력해요. 그래서 이 nev 링크의 서식을 주려면 A 태그가 출력되니까 이렇게 A여야 해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A 태그는 인라인 태그인데 인라인 태그에 뭐 여백, 뭐 크기 이런 거 주려면은 그 인라인 블락,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놓고 패딩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하 여백을 안 먹어. 그다음에 A 태그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색이 뭐 파란색이죠. 그러지 말고 텍스트색 흰색. 밑줄 긋지 말아라.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그다음에 요것도 중첩됐죠. 중첩된 이것도 SCSS 확장법인데 이 앰프센트 문자가 요 바깥쪽 요 얘를 말해요. 이게 A 태그 점 액티브야. 그래서 A 태그 점 액티브, 즉 요 태그에 적용된 서식이죠. 아까 이 nev 링크가 현재 URL과 일치되는 그 nev 링크가 액티브 링크라고, 클래스 액티브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액티브 링크에는 조금 완전 검은색 배경이 아니고 회색 배경. 이렇게 현재 액티브 링크의 회색 배경 서식. 자, 이 서식에서 개선할 점. 여기 보여요?
이 검정색이 웹브라우저 창 왼쪽과 위에 딱 붙어 있지 않지. 한 글자 정도 크기, 한 글자는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여백이 있어요. 이게 웹브라우저의 바디 태그에 기본적으로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더가 웹브라우저 창 왼쪽에 딱 붙어야 적절한데 안 붙는다는 거. 그거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콘텐츠가 너무 왼쪽에 붙었지. 그래서 좀 마치 이 네이버 창처럼 네이버 창도 너무 왼쪽에 붙지 않잖아.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이 아무리 크고 내 콘텐츠가 작으면 작은 콘텐츠가 가운데 저 정도 영역으로 있어야지. 그 부분을 구현합시다. 이렇게 컨텐츠 영역만 흰색, 컨텐츠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은 회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려고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회색을 줬어요. 이 콜론 루트가 HTML 태그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HTML 태그, 즉 웹페이지 전체 배경색은 밝은 회색. 그 다음에 div 샵 루트. 이 div 샵 루트 이게 바로 이런 태그죠. div면서 id가 루트인 태그. 이 태그가 어디 있냐면 여기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 index.html이 있어요. index.html을 열어보면 여기에 div id 루트 태그가 있죠. 이 태그에 이 리액트 앱이 렌더링 돼요. 이 태그 안쪽에. 그래서 리액트 앱의 그 태그 구조는 제일 바깥에 HTML 태그가 있고 그 안에 바디 태그가 있고 그 안에 div id 루트 태그가 있고 이 div id 루트 태그 안쪽에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들이 렌더링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 서식을 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 태그의 서식 적용. 자식 컴포넌트들이 이 div 샵 루트 태그의 자식 바로 아래 어떤 태그들이 있게 되냐면은 바로 아래 앱 컴포넌트가 있게 돼요. 이 앱 컴포넌트가 div id 루트 태그 안에 렌더링 돼요. 그런데 여기 브라우저 라우터 얘는 그냥 라우팅 기능이지 출력되는 태그가 없어요. 출력되는 태그는 헤더 부분하고 메인 태그가 출력이 돼요. 헤더 부분은 여기 헤더 태그죠. 헤더 태그 하고 메인 태그가 출력이 돼요. 브라우저 라우터 이 컴포넌트는 자식만 출력하지 자기는 추가로 어떤 태그를 출력 안 해. 그래서 지금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 열어보면 여기 HTML 태그 아래 바디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 아래 div id 루트가 있고 이거 바로 아래 헤더하고 메인이 있죠. 이 구조대로 이제 서식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서식도 얘를 그냥 div 루트라고 간단하게 부릅시다. div 루트 태그가 요 자식 태그 이 두 개를 레이아웃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플렉스 레이아웃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예요. 그런데
얘는 자식들을 수직 방향으로 나열해야지. 왜냐면 헤더 태그가 위에, 그 아래 메인 태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flex direction column, 수직 방향으로 나열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justify content, 자식들 정렬. 당연히 시작점부터 정렬해야죠. 수직 방향으로 시작점은 위죠. 탑 정렬. 그 다음에 align items, 수평방향 정렬. 이건 가운데 정렬. 수평방향으로는 가운데, 수직 방향으로는 탑에 붙어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위에 붙었고 수평방향 가운데. 그런데 아까는 헤더가 width가 부모 영역을 꽉 채웠는데 지금은 쪼그라들었죠. 플렉스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수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헤더 부분이 플렉스 레이아웃을 적용받기 직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블락 태그라서 헤더 태그가 가로폭을 다 차지했는데 이제 플렉스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버리면 블락 태그도 여기 적어 놨는데 헤더 태그 가로폭. 헤더 태그 디폴트 위스는 블락 태그라서 100%야. 블락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락인 태그는 디스플레이 값이 블락인 태그, 뭐 div, 뭐 헤더, 폼 이런 태그들은 위스가 기본 값이 100%라서 가로 방향으로 다 차지하는데 그런데 플렉스 레이아웃을 적용받으면 부모 태그인 div 루트 태그가 플렉스 레이아웃을 했죠. 그러면 그 자식 블락 태그들의 위드는 이제 100%가 아니고 오토가 돼요. 오토가 되면 태그 내용에 딱 맞는 최소 크기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다시 100% 만들어 줘야 해야 될 일이 이 헤더 태그는 가로 방향으로 100% 만들어 줘야 되고 이 하얀색 컨텐트 태그는 수직 방향으로 웹 브라우저 창 끝까지 늘려줘야지. 자, 그 이슈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마칩시다.